이 부분 살펴드리겠습니다. 경찰을 때린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써놨는데 경찰 때리는 이재명 측 수사 과정이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강압 그리고 기밀 유출 의혹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나서 의도가 뭔지 좀 잠깐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찰 때리는 이재명 측 수사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 아니냐. 출두 전에 압수수색 영장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신청하면서 상식 밖의 수사를 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 기밀 고발인 측에 수사 기밀을 고발인 측에 유출한 의혹이 있다. 그리고 이재명 형이 정신병이 없었다는 수색영장은 이건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수사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 다음 날 바로 신체 압수수색 들어오고 이거 뭐 감정적 대응 아니냐. 이런 뜨거운 반응을 지금 반박을 오늘 하고 나왔습니다. 경찰 출석하는 29일에 과연 이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되지 않던 사건입니다.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 잘못이라면 공정한 나라 만들어 보기 위해서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고 싸웠고 또 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필 규정을 믿습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결국은 진실에 기초해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고 믿고 국민과 또 상식을 믿고 도정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자료 제출하셨나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게 압수해간 거는 내 전화기 하나입니다. 그 전화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검진 결과 특정 신체 부위에 점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시술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공동으로 검진한 피부과 전문의과, 성형외과 전문의 공통된 소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이나 레이저 시술 반응 및 수술적 절제 후 봉합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검증은 기자들도 입회한 가운데 매우 투명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태가 마무리 단계로 가는 거예요. 수사 공정성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건 무슨 의도예요, 노 변호사님?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억울하게 탄압받는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부각을 시키고 수사받으러 갈 필요 없잖아요. 공정한 수사도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가서 본인이 약간 피해자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참으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판단하시죠. 예, 왜냐하면은 이 지사님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되게 억울하고 또 절차적으로 상당히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경기도 지사라고 하는 공인이시면 그 우리나라 그 수사기관을 믿으시는 그 공적 기관에 대한 믿음을 일단 그런 건 좀 보여주시는 게 된다. 맞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식의 발언이 자꾸 나오는 건 옳지 않다 봅니다. 김종호 교수님. 예, 일단 점점 진짜 계속 점입 가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계속 저렇게 피해를 엄청 당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근데 당장 지금 걸려 있는 게 뭐 직권남용죄, 회사에서 공포죄 사실 확인은 안 됐지만 특가법상 뇌물죄 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 분이신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그냥 이 부덕의 소치다. 수신. 그래서 수신이 먼저다. 다른 지사들은 이런 일이 없죠. 또 살아온 역경에서 나온 일들이기 때문에 이걸 건건히 내가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나로 인한 소란 자체가 덕이 없거나 부족하게 생긴 일이니까 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경기지사로서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땐 이래요. 하나는 이게 상당히 장기적인 포석이다. 일정하게 2022년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다시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현 정부에서 자기가 어떻게 일정하게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고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암시하는 그런 발언이지 않나. 2022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2020년은 총선.
아니 동경올림픽 할 때는 아마 동경올림픽 아마 제가 볼 때 이분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가 아마 2020년 때부터일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할 겁니다. 소개 대회는 저 동경올림픽 때 있는.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이제 첨언하면은 제가 볼 땐 이래요. 아까 노영희 변호사 좀 미안한데 아까 노 변호사는 걸지 말아요. 김갑수 씨를 비롯해서 이미 여권에 일정한 평론가들이 이재명 씨를 옹호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뭐든지 정치적 해석에. 제가 볼 때. 알았어요. 그 사람들도 이제 흐름을 읽은 거지, 제가 볼 때는. 알았습니다. 네.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다. 뭐 그 정도 하고. 김관덕 부장님 안 하셨죠? 간단히 할게요. 예. 조금 서둘러 주시죠. 저는 12.13 작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12.13이 뭔지 아시죠? 12월 13일이 그 6.13 지방선거의 공소시효 날입니다. 앞으로 한 20일가량 남았는데. 거의 다 왔어요. 그때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고소, 고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0일 남은 건 아니고요, 지금. 그건 11월이 있는데. 한 달에다가 20일 남았네요. 한 달 20일. 예. 정확하시네요. 매우 과학적이네요. 네. 그럼 넘어가세요. 네, 그래서 이때 기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기 위한 작전으로서 나는 이렇게 탄압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는 거고 만에 하나 기소되게 되면 아까 했지만 정치적 탄압 분위기를 좀 띄우는 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안 하셨던가요? 예, 저는 뭐 율사로서 더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적 대응이라기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상식 밖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좀 앞뒤가 안 맞는 경찰 수사의 대응에 대해서 선빵을 날림으로써 두 가지 포석, 즉 어떤 여러 가지 경찰 수사에 대한 자신감이라든지 또 경찰과의 관계에 대면했을 때의 우위성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찰, 법원 이거 뭐 다 양대 권력기관이죠. 한판 승부가 절정을 향해 치닫는 것 같습니다. 사법농단의 키맨으로 지금 지목받고 있는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과연 법원이 받아들일까요? 검찰이 하여튼 뭐 여러 번 불러 조사하고 나서 결국 키맨이라고 하는 임종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거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그게 사법농단 윗선을 향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이 전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농단 키맨으로 지목받고 있는 임종헌 구속 기로에 섰다. 영장은 과연 발부될까? 이건 판사님이 발부하는 거니까. 15일, 16일, 18일, 20일 계속 일주일째 4차례나 불러 소환 조사를 했고 임종헌 이분은 가서 뭐 기억이 잘 안 나고 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의 중간 책임자 역할을 했다. 이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거기에다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전직 법원 행정처장 등을 공범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는 6개일 뿐이지만 범죄 사실은 수십 가지에 달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양승태 수사 없이 수사 종결이라는 건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가급적 빨리 소환 조사하겠다고 못을 박았네요. 들어보시죠.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이 현재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법원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후배 법관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하여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검찰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법농단 의혹 최종 지시자가 본인입니까? 아니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까?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별조사단 보고서에서 이 모든 상황이 사장님의 개인적인 스타일 때문이라 한 걸 동의를 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오해입니까? 오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검찰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 법원 행정처에서
뭔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다고 통감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일로 혹시 마음에 고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참 걱정이네요. 정익진 변호사님. 우리 사회 어르신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멀쩡한 분이 없는지 참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법원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일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그 구속영장 관련해가지고 범죄 사실이 기재가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230페이지가 넘는다고 하고요. 영장에. 그렇다면서요. 예. 거의 책 한 권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고. 네, 네. 그리고 그 혐의도 예. 한두 가지가 아니고 6가지에다가 예. 범죄 사실이 또 30가지가 되니까. 예. 그런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법원에다가 공을 갖다가 던진 게 되니까. 그렇죠. 이거를 법원에서 받아주면 좋고, 만약에 또 기각이 나와도. 그래서 요번에 그 영장 담당한 판사 프로필을 제가 봤더니, 임종원 차장하고는 큰 그 같이 있었다거나 지연이나 인연이 없다. 학연이나 없는 그 판사로 또 배려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일생일대 가장 큰 어려운 판결을 앞두고 있네요. 네네. 어렵겠네요. 뭐 전망할 건 아직은 좀 영장 청구 발부할지 안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일 같고. 노 변호사님. 저는 이 영장 청구는 법원 압박용 영장 청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각 확률이 높다고 보시나요? 기각 확률이 매우 높죠, 당연히. 왜냐면은 일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사실은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것 영장을 청구할 걸 알고 사실은 상당히 성실한 외양은 성실하게 어쨌든 수사에 협조한 모습이 보였고 밤샘 조사까지 사실 받았잖아요. 그런 데다가 USB도 지난번에 스스로 알아서 또 제공한 측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증거인멸 우려는 있어 보이지만 그거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도주 우려는 사실 없어 보이고 죽어도 매우 일정하고 스스로가 수사 협조했는 사람한테 어떻게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해서 수사 받아라라고 하겠습니까? 인신 구속의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영장은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검찰도 그건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거는 압박용이다. 특히 양승태를 공범으로 적시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법원으로서는 분노할 만한 내용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게 건드렸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런 거. 이거 짧게 김광석 부장. 저는 뭐 구속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 사법농단 관련해서 영장이 90% 기각됐다는데 이번에는 기각되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다. 법원이 부담을 느낄 거. 이번에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담당한 영장 정담 판사가 임민성 부장판사인데, 이례적으로 이번 달 초에 새로 보임을 한 이 영장 전담 판사이기 때문에, 비록 컴퓨터 추첨으로 그 판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기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범죄 사실도 30가지고 이렇게 나열한 거로 봐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정말, 그래서 이제 저는 임종원 전 차장이 이렇게 뭐 구속이 되든 불구속이든 일종의 8분 응선이라고 보는데 누가 쓴 책에 7분 응선까지는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8분 응선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9분 응선이 바로 법원 행정처장 했던 대법관들 9분 응선을 거쳐서 결국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정상으로 가는 이런 길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히말라야도 가고 주로 산을 많이 가시네요. 오늘. 김광석 부장. 모든 비교가 산으로. 김종규 제 말이 산으로 갈까 봐 걱정인데요. 거기서 또 오늘 주제가 전반적으로 답답하고 화가 나는 주제도 너무 많아서요. 이제는 좀 국회가 나서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법농단을 스스로가 셀프 재판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압수수색 영장 등 무더기로 기각을 시켜버린 상황이고요. 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예. 사법개혁 필요하다는 게 83.9%, 그다음에 특별재판부 설치에 77.5%가 찬성하고 있는 국민 여론인데요. 예. 좀 이번에 좀 국회가 나서서 예. 좀 특별판사 제도를 도입을 해서요. 좀 사법농단 문제를 바로 세워서 좀 민주주의를 제대로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분 의원님 안 하셨네. 김영주 전 의원님. 예, 우선은 뭐 영장의 발부 여부를 떠나서 지금 검찰 수사를 여러 차례 받은 임종원 임종원 전 차장이 서서히 말하자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떠넘기기를 한 거 아닙니까? 자기는 전혀 안 했고 법원 행정처가 했다더라. 이제 이런 얘기는 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처음에는 같이 옹호를 해주다가 서서히 살길을 찾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겠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곰곰이 살펴보면 나는 안 했다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의 진전이 있다. 그러나 영장이 발부될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저는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일단은 지금 그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때 같이 일했던 법원 행정처 사람들이 사법농단을 했을까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회의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기정사실화되어서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 보도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는 좀 동의하지 않고 불만입니다. 이거는 적어도 이 문제만은 끝까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거는 진짜 천인공노할 노릇이죠.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가 너무 속단하는 것은 이 여론 재판하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다. 예. 그나저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를 지금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한유총이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오늘 자정 노력을 하겠답니다.